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아내는 남자 안정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민법 총칙의 마지막 부관에서 조건과 기한에 관한 판례입니다. 그동안 영상이 좀 판례 영상이 좀 길었죠, 그죠? 요건 좀 이렇게 길진 않아요.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판례를 보는데요. 자, 조건부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민법 148조가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를 했을 때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좀 쉽게 들면 갑이 을에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건물을 증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미친 듯이 뭐 하고 있는 거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뺏길까봐 병한테 팔아먹고 병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자, 이런 갑의 처분행위는 민법 148조가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사실하고 좀 다르게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조건 성취 전에 수중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 성취 효과를 제한하는 데 대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까지죠. 자, 다시 말하면 이러한 처분행위는 을이 나중에 합격하더라도 받을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을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니까 일단 뭐예요? 무효인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뭘 보게 돼요?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을이 이러한 자신의 조건부 관리를 가지고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병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이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하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무효이긴 한데 무효를 가지고 제3자 병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하고요. 다만 이런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하죠?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인 거죠. 자, 입증입니다. 자, 일단 정지 조건인데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겨요.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요,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정지 조건이란 지금은 효과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사람이, 다투는 사람이 입증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달라지죠. 자, 정지 조건이라는 점이 입증이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정지 조건이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하는 거고요. 다만 효과가 없었던 것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됐다는 점은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잖아요.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검토해가지고 가요. 자, 어떤 문제냐면, 자,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입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교섭을 하게 되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요. 을이 자금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일단 나에게 임대해달라고 부탁하길래 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갑이 을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자금, 필요한 자금은 언제 들어오십니까? 라고 하니까 을이 뭐라 그러는 거죠? 한 두세 달 있으면 들어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1년이다, 2년이다라고 정하기가 대단히 애매한 거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렇게 존속기간을 정한 거죠. 근데 3개월,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안 사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안 살 거면 나가라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가 존속기간이니까 내가 안 산다면 영원한 것이고 당신은 나를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을이 주장하다란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예요. 일단 개념인데 기간은 뭐냐면 시기와 종기 사이를 기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간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기한이냐 특히 종기냐 문제인데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는 불확실한 거죠. 임차인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조건인 거죠. 그러면 뭐가 없는 거죠? 기간이 없는 거죠. 기한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 임대차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는 것이지 을의 주장대로 영원히 을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판례거든요. 자, 우리가 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 기한을 본권 뭐죠? 토지입니다. 주택이 아니겠죠?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그것은 도래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니 기한이 없으면 무엇도 없는 거죠? 기간도 없는 거죠. 따라서 임대차 기간은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정당하다, 상당하다. 시험이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나번 판례는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조건이 불법해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무효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라는 판례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이 뭐냐면 이게 66년도 판례인데 보통 우리 문제가 이게 부첩으로 나와요. 첩.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첩이니까 반사회적이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원래는 부부예요. 그래서 보통 시험이 사법시험이나 법무사 같이 좀 어려운 시험은 부부로 나오고 부부로 또 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는 첩으로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말해 이거는 부부고요.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가족법상의 자유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라는 판례이기 때문에 부불에도 맞고 부첩이라도 문제가 아니니까 이걸 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넣어놓은 판례. 다시 읽어볼까요?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을 한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인 거죠. 그 다음 4번인데 이거 가군이 시험 잘 나왔습니다. 자, 엄수표행위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요. 근데 보증은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증은 어음행위가 아니라 그냥 보증계약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음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는 없지만 어음 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따라서 조건부 보증은 유효다라는 거 결론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이죠. 가와나 두 가지 판례만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쉽습니다. 가번 판례 먼저 생각해 보죠.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안영찬이 사망하면 뒤지면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물론 저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기한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사망을 하면 기한이 도래한 것이니까 자동차를 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실종이 되는 바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예요. 자, 가본 바랍니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하고, 이거 우리가 뭐죠? 불확정기한이라고 하고, 얘는 안영찬이 뒤지면이죠.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다시 말하면 안영찬이 뒤졌을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될 때, 안영찬이 실종해서 사망했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의미죠.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제가 죽었을 때뿐만 아니라 실종이 돼가지고 사망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자동차를 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판례입니다. 자, 의 가백에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행기를 며칠로 정하냐면 10월 22일 날 갚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갑한테 한 10월, 예를 들어가지고 한 15일쯤 전화한 거죠. 야, 너 22일까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은 준비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러냐면, 나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때문에 정신없어. 아이, 그지 같은 거 왜 시작해가지고, 아이, 미치겠네. 나 26일날 시험 봐야 되잖아. 이런 전화하려면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지지배야. 라고 하길래, 우리 가백이 그런 거죠. 그러면, 시험 보면 갚어라고 얘기했어요. 뭐 했더니, 시험을 보면 변제해요. 근데 이제 갑이 이제 10월 26일 날이 된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봐봤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봤어요. 이걸로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인 거예요. 자, 보자고요. 자, 마지막 판례입니다. 나번 판례죠. 부관이 붙은 법률에 있어서 부관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시험을 안 보면 안 갚아도 되는 거라면 이거는 뭐예요? 조건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계속 보시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 물론, 다시 말하면 시험을 봤을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시험을 안 봤을 경우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된 것은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한번요. 자, 말 그대로 안 보면 안 갚아도 되는 거라면 조건이고, 보도 갚아야 되고 안 봐도 갚아야 되는 거라면 뭐죠? 기한인 거다. 이건 뭐로 봐야 되는 거죠? 기한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계속 보자.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가 나요. 일정한 사실, 시험 보면 갚아라.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하는 것. 무슨 말이에요? 변제기를 연장해 준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가백에 시험 보면 갚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시험 안 보면 갚자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변제기를 10월 22일이 아니라 10월 26일까지 뭐예요?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한 거죠. 따라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 기한이 도래한다는 말은 시험을 봤을 때는 물론 보지 않았을 때도 뭐예요?
변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인 거죠? 기한인 거다. 이런 얘기고, 이 내용을 제가 열심히 그림으로 그려놨으니까 그림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볼까요? 제가 10월 25일에 했네, 그죠? 똑같은 얘기니까 한번 보세요. 자, 갑이 을로 바뀌었네. 갑이 을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10월 25일날 변작을 했는데, 10월 20일날 전화해서 25일날 변제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26일날 시험 때문에 바쁘다 그러니까 26일날 시험 보면 갚아라 라고 했다. 근데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기한인 거다. 따라서 이거는 26일날 시험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26일이 되면 뭘 해야 돼요? 변제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민법 총칙에 관한 판례를 다 정리했고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갈 겁니까? 물권법으로 가죠. 제가 이 영상을 아마 화요일날 올려드릴 거니까 내일 수요일날 9시에 물권법에 관한 판례가 또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